자, 에게 문명은 지중해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바닷가잖아, 바닷가. 바닷가는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을 거예요. 육지에 있는 내륙지방이 있을 거고 바다에 있는 섬지방이 있을 거란 말이야. 두 개의 문명이 같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내륙에는 미케네 문명, 해양에는 크레타 문명이 존재합니다. 청동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문명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묶어서 에게 문명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지중해의 작은 부분, 에게해를 중심으로 두 개의 문명이 만들어져 있다. 미케네 문명과 크레타 문명. 자, 그럼 생각해보자. 내륙 지역에서 전쟁이 많을까? 섬에서 전쟁이 많을까? 내륙이 더 쳐들어오기가 쉽잖아. 그치? 미케네 문명은 잦은 전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반면 크레타 문명은 섬에서 스스로 그냥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거야. 밝고 경쾌합니다. 대표적인 크레타 문명의 유물로 크노소스 궁전이 나와요. 크노소스 궁전이 키워드로 나오면 아, 이거 유럽의 첫 번째 에게 문명이구나.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미케네 문명은 잦은 전쟁의 대표적인 게 바로 트로이 전쟁이 있죠. 들어봤지?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 미케네 지역에서 청동기를 바탕으로 각 부족끼리 막 전쟁을 하다가 트로이 지역이 뚫리지가 않게 되자 어떻게 했어? 무슨 선물처럼 나무로 만든 말, 뭐라고 표현하지? 말상이라고 해야 되나? 나무로 만든 말상을 선물로 이렇게 딱 주고 떠났어. 그러니까 그 성벽을 문 열고 항복의 선물이구나 하고 그 트로이 목마를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 군인들이 숨어 있었고 목마 안쪽에서 한밤중이 되었을 때 목마에서 나와서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이게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야. 영화도 있고. 뭐 우리 세계사에서는 이게 단독으로 절대 안 나와. 참고용이야, 참고용. 미케네는 잦은 전쟁, 크레타는 밝고 경쾌하다. 이 정도. 당연히 이 둘은 동시대에 존재했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겠죠. 누가 더 강력할 것 같아? 미케네 문명이 당연히 더 강력하겠지. 미케네 문명의 침략으로 크레타 문명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미케네 문명이 승리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청동기가 에게 문명이고요. 자기네들끼리 그냥 싸우다가 미케네 문명이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강력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북쪽에서 다른 민족이 내려오게 돼요. 도리아인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도리아인. 도리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에게 문명 시기에 이렇게 가다가 누가 온다? 도리스, 도리아. 도리스라고도 해. 도리아인이 강력한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쳐들어와요. 내가 지난주에 그랬잖아. 리아가 들어가면 철이라 그랬잖아. 리아. 뭐뭐 있었어? 아리아인 아시리아. 그치? 아리아, 아시리아, 도리아. 리아가 들어가면 철이다. 리아가 들어가면 철이야. 도리아인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미케네 문명을 파괴해버리고요. 다시 뿔뿔이 흩어지면서 아주 작은 도시국가가 형성되게 되었어요. 도시국가의 형성. 이 도시국가가 얘네들 말로 폴리스라고 부르는 거야. 폴리스. 수백 개의 폴리스가 만들어집니다. 수백 개의 도시국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왜 이렇게 작은 도시국가들이 만들어졌을까? 여기는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습니다. 산맥이 굉장히 높아. 험준한 산악지형 때문에 서로 이동하기가 힘들어. 험준한 산악지형. 서로 이동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작은 지역에서 하나의 작은 국가, 이런 국가들이 수백 개가 형성이 되었고 그것을 우리는 폴리스 사회라고 부릅니다. 폴리스. 경찰이 아니라 도시국가라는 뜻이야. 알겠지? 자, 그럼 이 수백 개의 폴리스로 쪼개졌지만 얘네들 지금 다 같은 그리스인들이잖아. 그죠? 같은 민족인데 수백 개로 쪼개지다 보니까 헤어지면 안 되잖아. 동족의식을 확인해야 돼.
이 동족의식을 얘네들 말로 헬레네스라고 하는데 이 동족의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수백 개 대표들이 수백 개 도시국가의 대표들이 4년에 한 번씩 모여서 축제를 엽니다. 이걸 뭐라고 해? 올림피아 제전이라 하는 거야. 4년에 한 번씩. 이게 바로 올림픽의 기원이에요. 올림픽의 시작은 어디야? 그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올림픽을 개최하고 시작하면 첫 번째 입장국은 그리스입니다.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서. 첫 번째 입장국은 그리스고 맨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게 개최국이야. 개최국. 뭔지 알겠지? 그리스가 1번으로 입장하는 이유가 이거야. 올림피아 제전 때문에. 이거 왜 했다? 동족의식을 확인하려고. 이거 확인 왜 한다? 수백 개로 쪼개져 있으니까. 뭔지 알겠지? 수백 개로 왜 쪼개졌다? 홈주나 산악지형 때문에. 알겠니? 같은 민족, 하나의 민족이 수백 개 나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올림피아 제전. 자, 그럼 폴리스의 생김새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폴리스의 생김새. 폴리스가 하나의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광장이에요. 광장. 얘네들 말로 여기를 뭐라 불러? 아고라라고 부릅니다. 아고라. 아고라에 모여서 장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모임도 갖고 아고라 광장. 그리고 이 위쪽으로 얘네들이 믿는 신의 신전을 세워놨어요. 얘네들 무슨 신 믿어? 제우스 믿잖아. 제우스 아테네. 그런 신전을 만들어놨고 그 신전을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러요. 여기가 신전. 아, 밑에는 광장이 존재하고요. 위에는 아크로폴리스가 있구나. 이게 뭐다? 폴리스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광장과 아크로폴리스. 광장과 아크로폴리스. 자, 그럼 대표적인 폴리스를 한번 찾아보자. 두 개의 대표적인 폴리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테네. 또 하나는 스파르타가 되겠어요. 이 두 개의 폴리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의 폴리스 중에 대표하는 두 개의 폴리스야. 대표적인 폴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 자, 아테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거죠. 민주정치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얘네들은 바닷가 쪽에 있어서 해양, 즉 상공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아테네가 시험 문제로 나오면 민주정치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갔니? 이걸 물어보거든. 민주정치의 발전, 사람 이름이 나와. 솔페, 클페, 네 명이 등장합니다. 솔페, 클페, 솔페, 클페, 솔페, 클페,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여기서부터 환장하는 거야. 이름 미쳐버려. 유럽 사람들 이거. 이름이 엄청 길고 어려워요. 이거 소리내서 해봐야 돼. 안 그러면 너무 어려워.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발음 한번 해볼게. 괜찮아? 한번 따라해봐. 솔론. 해봐야 돼. 페이시스트라토스. 무슨 공룡 이름 같죠? 공룡 이름 같죠? 미쳐버립니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꼭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앞에 이름만 따서 이거 어떻게 하자? 솔페, 클페. 솔페, 클페. 이게 지금 선생님이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이름이 문제로 나와버려. 근데 우리 지금 뭐야? 고대 그리스 이제 시작했거든? 근데 벌써 이렇게 돼버리죠. 소리를 좀 많이 내주셔야 돼요. 솔페, 클페,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이게 뭐다? 근데 이름 왜 공부한다? 요거. 민주정치의 발전사. 민주정치의 발전사. 민주야. 민주가 무슨 뜻이냐? 민주정치가. 뭐지? 민주가 무슨 뜻이야? 여기서 이 민주는. 우리 민주주의잖아, 우리나라. 그렇죠? 시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민주정치란 말이야. 그럼 국민은 정치하면 일은 누가 하고 돈 누가 버냐? 바로 여기에 그게 중요한 게 있죠. 상공이 발달했다면. 돈이 많아, 이 나라가. 돈이 많아서 소수의 아테네 시민들은 정치에다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거고, 일은 누가 해? 노예와 외국인이 일을 담당하는 거야. 알겠지? 밑에 써줄게. 시민은 정치에 참여하고
일은 누가 한다? 노예와 외국인이 일한다. 노예와 외국인 일시키고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한 만큼 굉장히 여유로운 상황을 갖춰놨던 게 상공업을 바탕으로 해양에서 성장한 아테네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솔론 때는 돈이 많으면 정치에 참여를 시켜줘. 돈이 있어야 돼, 돈. 재산 정도에 따라 정치에 참여시켜주는 금권정을 단행합니다. 금권정. 이게 뭐다? 재산 정도에 따라 참여. 첫 시작은 뭐다? 돈 있어야 돼. 금권정. 재산 정도에 따라.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돈이 정말 많은 놈이 뭘 하겠어? 독재를 하겠죠. 독재. 독재자가 바로 페이시스트라토스야. 참주라고 불러요. 참주죠. 뭐다? 이게 독재. 돈 많은 사람들 정치에 참여시켰더니 돈이 제일 많고 힘센 놈이 독재를 해버리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해결해? 클레이스테네스가 이걸 해결합니다. 앞으로 대표 하나 뽑아놓으면 요놈아가 독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임기가 끝난 뒤에 투표를 합시다. 투표를 해서 독재자라고 우리가 판명을 하면 10년 동안 해외로 추방을 할 거예요. 이 투표를 어디다 해? 도자기를 깨트려서 도자기 파편 뒷면에 투표하겠대. 이걸 뭐라고 해? 도편 추방제라고 부르게 돼요. 도편 추방제. 도편 추방제. 뭐다? 독재자를 예방하겠다. 이 당시에 독재를 뭐라 불러? 참주. 참주 예방. 독재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편 추방제를 실시했고요. 그럼 정치는 누가 하냐? 한 명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의회를 만들자. 500명의 시민들이 함께 투표를 하고 법을 만드는 500인 평의회를 만들게 돼요. 500인 평의회. 알겠지? 독재자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등장하자 클레이스테네스는 500인 평의회와 도편 추방제를 통해서 독재자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민주정치가 좀 더 한 단계 성숙하는 순간이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클레이스테네스하고 페리클레스 바로 이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전쟁.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폴리스가 승리합니다. 누구 중심? 아테네 중심으로 연합을 한 폴리스가 승리한다. 알겠지? 아테네 중심의 폴리스 사회, 즉 그리스가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뭔가 얻어가지 않겠어? 바로 페리클레스 때 그 전쟁 승리를 바탕으로 민주정치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돼요. 누구 때? 페리클레스 때 민주정치의 황금기.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게 만들어버려. 직접 민주정치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대표를 뽑고 국회의원을 뽑지? 추첨을 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거고요. 국회의원은 딱 그 국회 업무만 할 수 있게끔 월급을 줘요. 수당을 지급합니다. 얘들아, 민주정치의 황금기잖아. 황금기면 뭐 해야 돼 이제? 추수해야지. 추수. 알겠지? 황금기 때 뭐 한다? 추수한다. 추첨제, 수당제. 알겠죠? 민주정치의 황금기 페리클레스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다? 노예와 외국인이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 아테네의 직접민주정치의 특징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직접민주정치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뭐야? 간접민주정치예요. 왜? 5천만 명이 돌아가면 정치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를 선출하는 간접민주정치로 현재 정치를 이끌어가는 거고 이 시기에는 직접민주정치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다? 작은 도시국가였기 때문이야.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알겠지? 임기를 정해서 추첨을 통해 돌아가면서 모두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거였고 일은 누가 한다? 노예와 외국인이 하고 있었다. 근데 이 직접민주정치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 아테네 시민은 성인 남성만 해당됩니다. 여자와 어린이 노예는 제외예요.
여자가 제외가 돼 있어 이때는. 아, 남녀 불평등 사회구나. 요 한 가지의 단점이 있죠. 여자들은 왜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을까? 전쟁에 참여하려면, 아니 전쟁이란다. 정치에 참여하려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해야지. 뭔지 알겠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성인 시민들만, 남성들만 시민으로 인정이 되고 정치에 참여한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좀 디테일한 건 내신이야. 이게 좀 디테일한 거. 우리 수능은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하고. 솔패, 클패. 알겠지? 또 핵심은 뭐다? 클레이스테네스와 페리클레스 사이에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겼다. 오케이? 솔패, 클패. 정리되고 있어? 자, 그럼 스파르타도 한번 볼까요? 자, 스파르타는 바다가 아니라 내륙 지방에 위치합니다. 농업국가예요, 농업국가. 이 나라의 가장 큰 핵심은 이거죠. 뭐야? 스파르타 들어봤죠? 스파르타식 교육 들어봤지? 강력한 군사 정치를 단행하고 있어요. 얘는 왜 이렇게 강력한 군사 정치를 할까? 이유가 있죠. 스파르타를 세운 민족이 얘네야. 도리아인이 세운 나라예요. 도리아. 강력한 철제 무기를 갖고 온 누구? 도리아인이 세운 게 스파르타야. 강력한 군사 정치. 아주 어린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추울 때 한겨울철에 집을 쫓겨내요. 늑대를 잡아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기형아가 태어나면 바로 죽입니다. 신체 건강한 성인들만 유지시키는 게 스파르타야. 굉장히 강력한 군사 정치를 단행하고 있죠. 끔찍합니다. 스파르타. 아주 강력해요. 요게 가장 핵심이고 농업국가라는 거. 스파르타도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봐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함께 찾아오겠죠. 이때 잘 봐. 이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크게 8개의 도로 나눠놨잖아. 그치?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치? 경상남도 지방, 충청남도 지방 이렇게 부르지. 아테네가 위치하고 있는 지방이 델로스 지방이라는 곳이고요. 스파르타가 위치하고 있는 지방이 펠로폰네소스 지방이야. 뭔지 알겠어? 지방이 다르다. 아테네는 어디다? 여긴 델로스 지방이야. 스파르타가 위치한 지방은 어디다? 여기는 펠로폰네소스 지방이에요. 지방이 이렇게 다른 상태에서 연합을 했잖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났잖아. 누구 중심으로 연합한다? 아테네 중심으로 연합을 해서 아테네 지역을 이야기하는 델로스 동맹이라고 불러, 이걸. 뭔지 알겠니? 아테네 중심으로 연합을 해서 뭐다? 델로스 동맹이야, 이걸. 스파르타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아테네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이 형성이 돼서 페르시아 전쟁에 승리한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테네 중심으로 연합했고 아테네 중심으로 승리를 하다 보니까 스파르타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겠죠. 군사정치인데 힘 제일 센데. 그렇지? 아테네가 승승장구하는 걸 보고 화가 난 스파르타가 델로스 동맹을 탈퇴해버려. 그리고 자기 지역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을 만들게 돼. 그래서 동맹이 두 개로 쪼개지죠. 이렇게. 하나는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이 계속 이어지고요. 또 하나는 스파르타 중심으로 만들어진 뭐다?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형성됩니다. 발음이 좀 어려워? 이것도 한번 소리내보자. 펠로폰네소스. 시작. 해봐야 돼. 어려워 이거. 펠로폰네소스. 시작. 펠로폰네소스. 델로스 동맹은 아테네 중심이고요.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스파르타 중심이야. 이렇게 두 개로 분열이 된 상태에서 둘이 전쟁을 하게 되죠. 누가 이길 거 같니? 아테네가 강할까? 스파르타가 강할까? 스파르타가 승리하죠. 그래서 승리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것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스파르타가 승리함으로써 아테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남은 건 뭐야?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스 동맹만 남아있겠지? 그럼 얘네가 이제 승승장구해야 되지? 바로 이때 마케도니아라는 시골에서 알렉산드로스가 태어나는 거야.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알렉산드로스가 세력을 키워서 이들을 모조리 밀어내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세우게 돼요. 여기까지가 고대 그리스의 정치사야. 알겠죠? 누구한테 무너진다?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알렉산드로스에게 멸망하게 된다. 오케이? 그렇지. 자, 고대 그리스에 대한 내용. 핵심은 뭐야? 수백 개의 폴리스가 형성이 되었다. 수백 개의 폴리스. 그 중에 대표하는 폴리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되겠고, 이게 아테네는 직접 민주정치, 민주정치의 흐름, 솔페, 클페. 중요한 건 뭐다? 클레이스테네스와 페리클레스의 민주정치의 발전사, 이게 중요했어요. 스파르타의 경우에는 도리아인이 세웠기 때문에 군사정치,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더라. 강력한 힘, 스파르타. 쭉 스파르타가 존재하다가 델로스 동맹으로 둘이 손을 잡게 되었지만 아테네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가 유지되자 화가 난 스파르타가 동맹을 탈퇴하면서 새로운 동맹을 만들게 되었고요. 두 동맹의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함으로써 고대 그리스는 막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등장하는 거죠. 아직 명절이고 하니까 오늘 학원 안 가면 영화 300 다운받아서 한번 봐봐. 300. 이 이야기야. 또는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어. 트로이. 브래드 피트가 나와요. 볼만하겠지?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우스라는 신화 속의 인물로 나옵니다. 아킬레우스. 아킬레우스는 아버지가 신이고 엄마가 사람인가 그래. 반인반신이거든? 신화 속 인물이고 약점이 딱 한 군데예요. 그게 어디야? 발목 뒤에. 그게 아킬레스건이야.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 당시에 아킬레스건에 화살을 맞아 죽거든? 이게 이제 신화 이야기인데 그걸 영화로 만들어 놨어. 트로이. 트로이를 검색하면 이거를 이제 영화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영화 300을 찾아보면은 이 페르시아 전쟁. 이걸 찾아볼 수 있어요. 301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연합하는 그 과정이 영화 속에 나오는 거고 302는 실제 전쟁 이야기야. 살라미스 해전을 바탕으로 2가 또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트로이는 지금 봐도 되고요. 300은 19금입니다. 300은 좀 19금이에요. 19금. 잔인해. 뭐 이제 뭐 고이 고3이면 뭐 민증 나왔으면 봐도 돼. 괜찮아. 그렇다고 뭐 집에 가서 괜히 보다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세계 선생님이 숙제로 보라 그랬어! 이러지 마시고 나 팔지 말고 몰래 보세요. 영화를 통해 또 이게 만나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야. 영화 트로이하고 300, 1, 2. 알겠지? 재밌게 한번 보세요. 로마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미드가 있어. 이제 알렉산드로스하고 로마 들어갈 건데 로마와 관련된 미드 중에 아주 유명한 거 스파르타쿠스라는 미드가 있어요. 들어봤어? 스파르타쿠스. 엄청 야합니다. 절대 보면 안 돼요, 지금. 그건 절대 보면 안 되고 대학생 되면 보세요. 진짜 잘 만들었어, 근데. 그 야한 것만 좀 편집하면 역사적으로 정말 드라마로 공부하면 너무 좋거든. 잘 만들었어. 고증을 잘했어. 조금 아쉬워, 그게. 지금 못 봐. 지금 너무 보지 마세요. 지금 보지 마시고요. 300 정도는 봐도 돼. 알겠지? 유럽사가 힘들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라도 좀 해줘야죠. 그리고 뭐 공부한 거야? 고대 그리스. 정치사. 자, 항상 정치사를 한번 쭉 훑으면 뭘 또 하니? 사회, 경제, 문화를 또 이어서 가죠. 사회, 경제, 문화. 교재로 한번 가볼까요? 자, 94페이지에 그리스 문화 보세요. 고대 그리스의 문화 왼쪽에 파르테논 신전 별표. 이게 아테네에 만들어진 파르테논 신전인데 이게 비율이 황금 비율로 만들어진 신전이야. 조화와 균형의 미 파르테논 신전. 이 사진 자료가 나오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파르테논 신전. 근데 이게 신전이라고 봤을 때 좀 이상하지 않냐? 이 지붕하고 기둥 다 어디 갔냐, 지붕? 영국 놈들이 다 뜯어갔어요. 영국 박물관 가시면 거기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프죠? 다 뜯어가서 없어요, 지금. 이렇게만 남아있다.
조화와 균형의 힘이 강조. 이게 선생님 영국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신전이 막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에 신들 얼굴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어. 막 모습들이. 근데 머리들이 다 사라졌어요. 머리가 없어. 왜? 이슬람 세력이 침략해 왔을 때 이 신들의 머리를 다 날려버렸다고 해요. 얼굴은 없고. 근데 그 바쿠스라는 신은 얼굴은 있어. 손이 없어. 왜? 바쿠스가 무슨 신이지? 몰라? 바쿠스 몰라? 다른 이름으로 디오니소스라고도 하는데. 무슨 신이야? 아, 그래도 어렸을 때 좀 봤구만. 야, 동화책도 보고 좀 살았어야지. 안 봤지?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그럼 디오니소스는 손이 왜 없을까? 술을 들고 있으니까 술잔 손을 뽀개버린 거야. 웃기죠? 신의 그 강조점만 다 머리를 부셔버렸고, 이거는 지금 다 어딨다? 영국에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영국에서 볼 수 있어요. 유럽 애들이 양아치야. 이란인가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어디에서 이슬람 페르시아 시대 유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복원하고 싶어서 프랑스한테 부탁을 했어. 그 이제 보원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당시 이제 페르시아 유물을 갖고 가서 복원을 해준 뒤에 다시 반환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 있어. 모조품을 보내줬네. 원본은 지네 박물관에 갖다 놓고. 웃기지? 이게 양아치들이라니까. 달라 그러니까 안 줘,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 또 싸움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럽 가면은 아주 기가 막힌 문화재들 다 볼 수 있어. 다 뺏어와가지고 다 거기 있어요.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파르테논 신전은 중요하니까 내가 오바에서 얘기한 거고, 역사책도 있어요. 일리아드. 헤로도토스의 역사, 투키디데스의 역사. 내신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어떤 역사책이니, 펠로폰네소스는 어떤 역사책이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수능은 절대 아니다. 그냥 고대 그리스에 이 책이 있다고만 알면 되고. 내신은 이게 중요하거든. 순서가 봐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보다 먼저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목요일 밤 저녁에 했던 해피 투게더. 해투. 이거잖아. 헤로도토스가 먼저니까. 해피 투게더. 해투로 외워놔. 해투.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사. 투키디데스는 뭐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써놓은 책이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지금 얘기한 건 수능에서 키워드로 나오기 때문이다. 파르테논 신전,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의 역사. 요거는 문화 파트로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왼쪽에 아테나 여신상도 참고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고대 그리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거고, 두 번째 알렉산드로스로 한번 가볼까요? 알렉산드로스 뒤에 제국이라고 써 있어. 왕조가 아니고 국가가 아니고 제국이라는 단어가 중요해. 제국이 무슨 뜻이야? 제국. 엠파이어. 제국이 뭐야? 제국은 일본 제국이라는 표현도 쓰잖아. 일본 제국주의. 들어봤지? 제국이라는 것은 본토를 유지하면서 식민지를 건설하여 영토를 확장한 시스템을 제국이라고 하는 거야.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는 건 뭐겠어? 유럽 전체를 알렉산드로스가 통일한 다음에 다른 지역들의 식민지 건설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쵸? 세 개의 대륙을 제패했습니다. 세 개의 대륙을. 가보자.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단어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옛날에는 이제 알렉산더 이렇게 배웠고요. 세계사에서는 알렉산드로스라고 얘네들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고대 그리스가 지나 알렉산드로스가 등장해요. 먼저 유럽에서 태어났다고 했죠? 유럽 어디야? 마케도니아에서 시작을 합니다. 유럽 마케도니아에서 시작을 한 알렉산드로스는 북부 아프리카를 깨부셔요. 이집트를 식민 지배합니다. 이집트.
자, 아프리카라고 해서 다 세모치리처럼 시꺼멓지가 않다고 얘기했죠. 아프리카, 북부아프리카는 어떻다? 갈색 피부톤을 띠는 거야. 엄청 시꺼먼 사람 아니야. 이집트. 자, 그리고 시리아지요. 여기는 어디야? 서아시아. 이 세 개 대륙을 제패했어요. 마케도니아, 이집트, 시리아. 세 개 대륙을 하나로 합친 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야. 서아시아의 어떤 왕조를 깨부셨더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멸망시켰잖아. 그치?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 서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이 세 개를 모두 제패한 게 알렉산드로스예요. 알겠니? 알겠지? 자, 그러면 이 넓어진 영토를 통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인을 이주시킵니다. 그리스인, 즉 유럽 사람들을 아프리카하고 서아시아로 이주를 시키는 거야. 알겠니? 왜 여러분 알렉산드로스 제국 무너진 다음에 파르티아, 박트리아 중에 박트리아는 그리스계가 세웠잖아. 이때 이주했으니까. 알겠지? 그리스인을 이주시키고요. 관용 통치를 통해서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을 결혼시켜요.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 혼인 장려, 그리고 페르시아인 관리 채용을 합니다. 그리스인을 이주시키고 관용 통치를 실시하면서 페르시아인을 관리로 채용하더라. 그리고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통치를 하기 위해 각 지역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형성합니다. 하나가 아니야.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같은 이름을 딴 그리스인이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어요. 알겠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해서 효율적 지배를 하기 시작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알렉산드로스 가장 중요한 건 인도로 넘어가면서 동양 문화를 받아들여요. 얘네 입장에서 동양 문화를 뭐라 불러? 오리엔탈이라고 해. 오리엔탈 문화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것을 서양과 동양 문화의 융합, 뭐라고 해? 헬레니즘 문화가 형성이 되죠. 오리엔탈 문화인 동양 문화가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서양과 동양이 결합되는 헬레니즘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알겠죠? 이게 핵심이야, 이게.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문화. 스스로 동방군주제를 채택합니다. 왕이라는 호칭 같은 거 있잖아. 뭐 샤 이런 거. 동방군주정. 동방군주정. 요 정도 살펴볼게요. 알렉산드로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나서 알렉산드로스 사후 다시 마케도니아, 이집트, 시리아로 다시 분열이 됐어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사회경제 문화 한번 가볼까요? 먼저 철학인데, 아이고, 내가 고대 그리스 철학을 빼먹었네. 두 개 묶어서 볼게. 자, 여러분, 우리 중국 춘추전국 시대 분열기에 부국강병을 위해서 제자백과사상 막 등용됐었지. 기억나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명의 철학자들이 등장을 해. 그들을 소피스트라고 해. 고대 그리스는 소피스트의 등장. 인간을 강조합니다. 인간 중심 문화. 소피스트. 대표적인 소피스트 유명한 사람들 많죠? 누구 있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름들이 언제야? 고대 그리스 때 소피스트들이에요. 철학자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알겠지? 인간을 강조하는 거야. 인간 중심 문화 고대 그리스 소피스트의 등장. 수백 명의 사상가들. 알렉산드로스의 경우에는 전쟁을 하도 많이 했잖아.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전쟁 없는 평온한 상태, 마음의 평온을 강조합니다. 마음의 평온을 강조하는 철학이 만들어지고 대표적인 철학으로 두 개가 있어요. 둘 다 마음의 평온이 이제 메인이 되는 거고요. 하나는 욕심을 버려라, 스토아파와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이렇게 나뉘게 돼요. 마음의 평온을 강조하는 스토아 학파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 여기 뭐다? 금욕주의. 에피쿠로스는 정신적 쾌락. 금욕이라는 것은 모든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욕심을 버리면 평온이 온다 이런 뜻이고요. 정신적 쾌락은 육체적 쾌락이 아니야. 이거 뭐야? 몰랐던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 행복 이런 게 정신적 쾌락이야. 여러분 저기 부력의 원리 아르키메데스 알지? 욕조에 몸을 담궜더니 물이 빠지는 걸 보면서 아 부력의 원리를 통해 무게를 잴 수 있구나. 유레카. 이 유레카를 외친 아르키메데스가 바로 알렉산드로스 시대 인물이야. 알겠죠? 유레카를 외친 아르키메데스가 알렉산드로스 시대 그때 인물이 되겠고요. 그게 또 키워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철학은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자연과학에서는 아르키메데스 그리고 유클리드, 기하학의 유클리드. 미술 작품도 사진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체크해놔. 밀로의 비너스와 라오콘 군상. 인간을 강조하니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라오콘 군상은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101페이지 볼게요. 101페이지 왼쪽이 밀로의 비너스. 오른쪽이 라오콘 군상인데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죠. 막 괴로워하고 있지.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인간 중심 문화이면서도 사실적인 문화. 이게 바로 라오콘 군상,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알렉산드로스.